지금부터는 자평 타평 대통령실 내부 사정의 가장 밝은 분 중에 하나인 서정욱 변호사 모시고 대통령실과 여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평은 아닙니다. 예, 자평도 뭐 약간 예. 영수회담 전격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을? 처음에는 이제 제가 그 전화한 거는 오히려 윤 대통령이 백기투항으로 걱정했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백기투항이 아닌가. 본인이 아무 의제 확답도 못 받고 그냥 수용했잖아요.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아무것도 얻지 못했잖아요. 이러면 이게 오히려 역풍이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 앞으로 불지 않을까. 빈손으로 돌아오면. 빈손으로 돌아오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대통령이 지금 총선이 역대 최악의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었는데요. 두 분이 만났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 민감한 어떤 주제를 꺼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최상병 특검이나 뭐 사과 문제나요. 거기서 대통령이 난 하나도 못해 하면 이 역풍이 간단치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변한 게 없구나 이런 여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중도와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23사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23사가 보수가 버티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25만 원을 받는다든지 또는 이제 특검을 받아버린다. 이러면 이게 결국 보수층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1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게 바로 그런 합의했을 때 25%를 준다든지 25만 원 또는 이제 최상병 특검을 받았다. 이러면 이게 보수층까지 저는 이탈한다 봐요. 이거 받는 데서 이게 진보나 중도가 윤석열 지지할까요? 저는 안 한다 봅니다. 그 얘기 듣기 혹시 준비됐으면 지난주에 방송 한번 들어볼까요? 잠깐 준비됐습니까 혹시? 예,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기자로서 이렇게 보면요. 다음 주 되면은 여론 좀 오를걸요 아마 지지율이? 그럼 또 제가 또 다음 주 불러줄지 모르겠는데 저는 10%대로 떨어질 수 있다 봐요.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저의 예측이 틀리길 바랍니다. 앵커님 예측이 맞기를.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오르길 바라기 때문에 오르면 좋겠지만 걱정은 돼요. 자, 이게 하여튼 다른 언론에도 인용이 많이 됐어요. 자, 변호사님 일단 내긴 제가 이겼습니다. 자, 보면 지지율 1%라도 올랐습니다. 이거 이거 잠깐만요. 이 숙제가 있습니다. 이거 여론조사 소개할 때는 24% 1% 포인트 상승해서 24% 기록했는데 한국갤럽이 지난 23일에서 25일까지 전국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저희가 혼나서요. 자, 제가 이겼습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합의가 없었잖아요. 일주일도 잘 버텼죠. 제 말은 이제 좀 굴욕적인 합의를 해줬을 때 그때 10%를 떨어질 수 있다 했는데 오히려 이제 일주일 동안 아무 내용이 없었잖아요. 밀고 당기다가. 그래서 이제 저는 보합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2시에 만나잖아요. 이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봐요. 근데 변호사님 말씀이 약간 미묘하게 바뀌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수회담 제안한 것 자체가 패배이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말씀을 하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제안 때문에 23까지 떨어졌고 더 떨어지는 거는 지금 올랐지 않습니까? 제안 자체로. 이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번 주에 있을 줄 알았어요. 이번 주에 당연히 영수회담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어떤 합의가 나오면 그게 이제 굴욕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랬죠. 그런데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럼 월요일 날 영수회담 이후에 합의가 없으면 올라갈 것이고 거꾸로요. 합의가 있으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합의라는 게 결국 굴복입니다. 합의가 있으면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 변호사님을 비롯한 어떤 오른쪽에 제가 보기엔 많이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합의하면 무조건 빠진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도와 야권 지지자들은 그래도 하려 그러는구나 해가지고 좀 오를 텐데요. 근데 그 정도 합의 가지고 25만 원이나 특검 윤석열 때 지지할까요? 워낙에 그 진보 진영이나 윤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오르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지금 뭐 이런 말씀 드려서 뭐한데 바닥이고 더 이상 중도와 진보에선 가져올 표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뭘 합의하면 지금 있는 표마저 날아간다. 뭐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이제 23사는 정통 보수층이거든요. 그런데 굴욕적으로 합의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그쪽에서 빠지지 중도에서 올 건 없다. 이미 바닥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래 봅니다. 그러면 중도 우파나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약간 오른쪽에서 계신 분들 혹은 이번에 투표 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그래도 대통령이 좀 변했구나.
이래가지고 저는 그래도 오른다고 보는데 또 내기할 수 없고 저는 어떤 합의가 중대한 합의가 나올수록 그 오른쪽에 많이 계신 분들이 빠지는 거 이상으로 붙는 게 있다고 저는 평가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 23사 이쪽을 제가 잘 알아요. 나머지 중도는 뭐 앵커님 말씀이 맞지 않을까. 저는 24%의 그 마음만 보면 정서를. 그쪽 정서를 제가 대변하고 있는 거지. 제가 중도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앵커님 말씀이 뭐 맞을 수도 있고 맞길 바랍니다.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어떤 많이 오른쪽에 계신 분들만 보면 어떤 합의도 해서는 안 되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뭐 제가 많이 오른쪽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이제 민주당이 요구하는 합의는요. 좀 해서는 안 되는 합의라고 봅니다. 그럼 회담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논리라면. 그래서 이제 이거 들어만 보라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시 들어만 보면 돼요. 듣고 나서 듣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해준다 그러고 또 어떤 고집을 부리는 걸로 국민들이 보면 그 지금 지지하지 않는 분들의 분노는 더 깊어질 텐데요.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이제 그 지지하는 23사는요 합의가 있으면 안 된다고 보는 거는 제가 고정선은 대변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실의 생각은 어떻다고 추정하십니까? 대통령도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게 들어만 보겠다. 그건가요? 들어만 보겠다. 섣불리 합의 안 해줄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게 25만 원이죠. 이거는 이제 여론도 팽팽할 겁니다.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법인데 이거는 결국 윤석열 특검법입니다. 최상병 죽음 규명하는 게 아니고 청와대 대통령실이 개입했냐 아니냐 외압 이 특검이잖아요. 이거 받을 수가 없죠. 김건희 여사 특검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더 받을 수 없죠.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받으면 안 되는 게 김건희 특검법이죠. 덥니까? 덥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보다 그쪽 특검이 덥니까? 꼭 이게 뭐 그거보다는 더 황당한 내용의 특검이니까 더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시죠. 자,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정서는 그래 들어는 볼게 이건가요? 그럼 그렇습니다. 실제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들어만 보고 허심탄회하게 만나보자. 이거지 그 양보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요. 그러면 거듭 다시 여쭤보죠. 뭐하러 만납니까? 그러면 아니 이재명 대표가 뭐하러 만나느냐고 안 오면 되잖아요. 본인이 거부하면 되잖아요. 본인이 아무 의지 없이 가겠다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표도 이해가 안 됩니다. 맞잖아요. 아무 의지가 없는데 본인이 왜 갑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의제를 말씀하시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는 분명한 걸 뭘까지 제기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어떤 언론으로서 추정해 보면 분명합니다. 최상병 사건, 그다음에 국정에 대한 사과, 여사 특검 분명히 제시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 총선에 나타난 중도와 어떤 야권 지지자들이 낸 숙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숙제를 분명히 제기하는 목표가 있죠. 나는 이렇게 분명히 제기했다. 근데 대통령으로서는 만약에 또 아무것도 안 받는다면 왜 하지? 이런 어떤 아까 말씀드린 그 역풍하고 또 실질적으로 대통령 본인도 그게 감정만 자극할 텐데요. 국민들 그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의. 근데 그 사전 조율 과정에 몇 차례 회담이 있었잖아요. 근데 받아줄 가능성이 있으면 의전하게 다 정했겠죠. 그렇겠죠. 그게 전혀 없으니까 대통령실이 강경하게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모든 걸 의제 제한 없이 가겠다 했기 때문에 아마 합의는 없을 거로 서로가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그쪽 정서를 분명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아무런 합의가 없으면 지지율은 똑같거나 약간 떨어지거나 똑같을 것 같고 제 추정은요. 어떤 획기적이라 국민들이 그래도 진전이 있네? 이러면 저는 몇 프로 오를 거라고 봅니다. 지금에서.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빠질 건 변호사님 말씀대로 빠질 건 이미 다 빠져서 바닥 중에 바닥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빠질 건 없다. 만약 합의해주면 그 전통 지지층 아주 강한 지지층 나머지 뼈만 남은 그 부분이 허물어진다. 이 말씀 아니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이 가능성에 대해서 대통령 내외부는 지금 어떤 분명히 공감을 두 분이 하신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전 회담할 때 그 참모들이 대통령 뜻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전혀 이제 그 동조를 안 했지 않습니까? 회담이 무산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의제 양보할 수는 없다. 이랬기 때문에 아마 확고할 겁니다. 그 확고하다고 보시는군요. 확고. 자, 그렇다면 다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그 관저 근무를 많이 하신다. 이거는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지금 변호사님을 통한 비롯해서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문제의식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저는 대통령이요. 대통령실에 있거나 관저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지방에 있거나 대통령이 존재하는 그곳이
공적인 집무실이다. 예.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뭐 관제에 머무르는 시간이 조금 많다 해서 예. 크게 저는 문제될 건 없다. 그러니까 구상을 하다 보면 관제가 좀 편할 수도 있죠. 조용히 구상할 예. 때는. 물론 뭐 관제에서 조용히 구상을 하실 일도 있고 그런데 제가 어떤 언론으로서 우려하는 것은요. 어떤 국정을 논할 때 가서 전문가들과 관료들과 이렇게 논해야지 상당 부분을 관저에서 식구와 논하는 듯한 느낌. 그건 국민들이 보기에 위험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뭐 관제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 논하는 건 아니고 관제에서 조용히 좀 구상도 하고 생각이지. 거기 김건희 여사하고 국정을 논한다는 건 추측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건 딱 믿는 것 같지는 않으신데요. 근데 이게 조용히 좀 또 본인이 전국 구상을 할 수 있고 예.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 좀 시간이 늘어난 거는 맞는데 그게 저는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 봅니다. 예. 그러면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가 지금 공식 활동을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해야 됩니까? 보시기에. 지금 이제 그게 문제인데요. 예. 아마 이제 그 엠바고 때문에 뭐 말은 못하는 것 같은데 예. 6월 달부터는 예. 이제 그 정상 외교들이 또 본격 시작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줄줄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예. 문제는 이제 한국에 왔을 때야 비공개 사진 안 찍힐 수 있지만 예. 외국 갈 때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때 또 국회에서 특검법 예. 거부권 이게 엄청난 또 싸움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점에서 이제 그 김 여사님이 같이 갔을 때 또 예. 이게 여론의 악영향이나 또 그렇겠죠. 안 갔을 때 예. 이게 엄청나게 고민 중인 걸로 그렇게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바로 그 지금 정리해 주신 대로 딱 그 상황인데 출구가 어떻게 있습니까? 보시기에. 제가 이제 예. 그런 고민이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 방법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엄청난 고민 중인 건 맞아요. 예. 방법을 지금 변호사님도 그 어떤 모르시는 그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어떤 방법도요. 그래서 특검은 받지 않은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보수 언론에서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그거는 예. 특검 받으면요. 예. 더 걷잡을 수 없을 가능성은 많다 봐요. 예. 특검을 하다 보면 전에 예상 못했던 게 나올 수 있잖아요. 예. 이게 종합특검법이에요. 예. 옛날부터 다 거기에 도이치모터스나 파우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뭐가 넣을지 모르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특검은 저는 받을 수는 없다 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고민하겠지만 저는 정면 돌파로 그냥 외국 순방하면 공개적으로 활동하시라고 구라고 싶어요. 굉장히 또 위험한 언제까지 계속 비공개 활동할 수는 없잖아요. 떳떳하게 저는 예. 외국 순방인데 국익인데요. 그러나 그때 특검 전국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확신을 하고 계신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때 특검 전국에 몰아치고 예. 이럴 때 외국에서 또 어떤 김건희 여사의 어떤 화려한 사진이 막 등장하고 그게 고민입니다. 예. 그래 보수 언론의 어떤 요새 내도 잠깐 여쭤봤지만 보수 언론이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예. 보수 언론 아니라 모든 언론이 예, 그렇죠. 아니, 모든 언론. 다른 언론들은 원래 어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보수 언론도 선거를 직전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비판의 강도가 높습니다. 그 배경은 그 변호사님의 동감하는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이제 조금 심하다. 예. 조중동을 예를 들면 예. 너무 이게 대통령 비난 심하다. 예. 이런 거는 이제 뭐 총선의 공천권 지분이라든지 예. 또는 이제 예를 들어 석간신문 모 신문이 뭐 케베 사장이나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대통령 홍보수 다 갔잖아요. 예. 그런데 메이저 언론은 좀 섭섭할 수가 있죠. 예.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수 진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어떤 충원이 아니고 섭섭함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그럼요. 그 언론들도 이게 자기 지분 챙기는 거 있고 자기 몫이 있잖아요. 예. 옛날에 보면 이게 뭐 최고 메이저 신문은 예. 총선 때 뭐 10%는 우리 몫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예. 따라서 저는 물론 이게 우국 충정으로 할까 그렇게는 안 보고 예. 뭔가 이게 정치적 섭섭함이나 예. 이런 게 있다고 봐요. 자, 그렇다면요. 예. 그렇다면 섭섭함에서 비롯됐건 우국 충정에서 비롯됐건 지금 보수 언론까지 다 돌아선 이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은 24%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타겟책이 뭐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이 3년 동안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리 변호사님이 어떤 그쪽의 정서를 공유하시더라도 무슨 어떤 종류의 타겟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뭐 예. 타겟책은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계속 사과하면서 다 받아들이면서 지지율이 5%까지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결국에 탄핵 구속됐죠. 예. 이래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이게 확고한 지지층
24를 가지고 예. 조금씩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밀려서는 안 된다. 근데 그 24를 가지고 국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조금씩은 올라가야 되겠지만. 뭘 올립니까? 근데 그게 올리려면 제가 말씀드린 중도나 네. 야권 지지자들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지금 그걸 더 강하게 고집을 부려서는 그게 1%도 안 올 것 같은데요, 제가 보면. 그게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도 저는 이제 보수의 가치를 지키면서 대통령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 조금씩 올라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 결국은 이제 보수정은 이재명 조국만 구속되면 지지층이 확 반등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요. 총선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2년 동안 있었는데 그때 어떤 권력의 서슬이 펄할 때도 안 됐단 말입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화영 6월 7일 날 선고가 있으면요. 그 판결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북한에 간 거나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거 이런 게 판결문에만 판시가 되면 그러면 이제 검찰은 판결문 가지고 청구할 수 있죠. 오늘 여기까지 또 들어야겠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언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정옥 변호사였습니다.